이번에 제가 7박 10일인가요? 뭐 어떻게 이렇게 일정이 됐는데 미국을 좀 다녀올까 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번에 워싱턴을 방문해서요. 시장도 만나고, 그리고 올해가 미국이 6.25 참전 70주년 해야 되는 겁니다. 수교 140주년, 참전 70주년인데 그때 70주년 참배, 그것도 같이 드리는 의미 있는 회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워싱턴 DC가 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저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구나. 그래서 워싱턴 DC에서도 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교통 포럼이라는 게 열려서 이번에는 제가 교통에 관한 방점을 두고 미국을 방문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호 협력 관계를 맺는, 제가 직접 가서 시장도 만나 뵙고, 그래서 유대회라든가 저번 박람회 때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걸 좀 알아보고 그런 목적으로 다녀올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스턴인데요. 보스턴은 아시다시피 하버드 대학하고 MIT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세종시가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특히 MIT 쪽이나 하버드의 그 석학들, 박사님들이 한번 앞으로 미래,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AI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국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어서 또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어서 거기 가서 그분들도 만나 뵙고, 또 보스턴을 정한 것은 보스턴이 버스 요금 무료화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전 노선을 한 게 아니고 일부 노선을 했어요. 그 보스턴 시장이 대만계 중국계 미국인인데 여성입니다. 그분이 당선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버스 무료화 하겠다고 선언하고 취임하자마자 24시간 이내에 무료화를 단행을 했어요. 그 이제 몇 개 노선에 이제 주요 노선만 그렇게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그쪽 교통관계 자들하고도 만나서 그런 경험도 좀 얘기 듣고,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MIT와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세종시장 간단히 초청 강연 해달라라는 요청이 와서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제가 왜 MIT하고 하버드 학생들의 관심을 갖느냐면 우리가 미래 도시고 우리가 청년들의 도시인데 세종시가 그 국책연구단지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의 어떤 연구소라든가 또 창업기술이라든가 그런 거를 할 때 그들이 세종시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세종시에 대해서 재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고 그들과 좀 친해지고 싶어서 그들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좀 빡빡한 일정이지만 제가 3월 9일 날 출발을 해서요. 3월 16일 날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3월 18일이군요. 3월 18일 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그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버스 요금 문제는 누차 강조드립니다만은 복지 대책이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 교통비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통 대책이라는 걸 제3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스턴도 이제 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어느 노선을 무료화했다는 것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노선에 무슨 청소년이나 복지 차원에서 할 리는 없죠.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노선을 했다는 것은 그 노선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한해서 매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교통대책이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판단해 봐야 될 일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재정 문제 말씀하시는데 물론 재정 부담이 됩니다. 근데 재정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렸다지만 그 재정을 썼을 때 돌아오는 효과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써서는 안 되고
하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걸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비용을 들여서 효과가 그 이상이 난다 그러면 비용을 굳이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예산을 썼는데 그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추가 재정의 부담이 아직 뭐 정확하게 산출된 건 아니지만 약 18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조금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런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이게 재정 압박에 굉장히 압박일 요소인 양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2조 예산 중에요, 이번에 여민전 있지 않습니까? 여민전에 우리가 5%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7%로 그 환급을 해줍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250억이에요. 그래, 여민전 환급해주는 250억은 재정 부담이 하나도 안 되고, 그거 문제가 안 되고 잘했다 하시고, 교통요금 환중에는 그것도 우리가 지금 가능한 여민전으로 해드리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보시는 시각은 그 비용 효과를 어떻게 보냐는 것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민전도 250억을 쓰지만 그것이 자금 유출이라고 하는 것에 효과가 있고 영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걸 쓸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여민전 내지는 지역 화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세종시는 특수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여민전을 세종시가 특수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그 직주 근접의 원칙에 조금 맞지 않는 도시예요. 직장이 외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족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공무원 이외에는 직장이 세종시 이외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번 소득을 세종시에서 쓰게 하려면 여민전이 우리한테는 불가피하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것이 자금 유출 효과라는 경제 분석을 통해서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 200억은 큰 돈이고 저 돈 200억은 작은 돈이다, 이렇게 보실 일은 아니고, 예산을 썼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클 것이냐라는 건 보는 건데, 좀 잠정적인 거는 하지만 교통요금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로 200억을 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돌아오는 효과가 약 1.6배라는 중간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용역사에서. 그러니까 1.6배라는 우리가 비용 효과 분석이 있다면 그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으로만 따질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문제라든가 탄소, 또 미세먼지, 또 학생들한테 무료화가 된다면 학생들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 노인들께서도 교통요금 무료화한다면 그 교통요금 사실 얼마가 부담될 수 있는 노인들께서도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실 수 있고, 그 노인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그걸 다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어제 청남대에서 시도지사 회합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 의제는 청남대 활용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청남대가 정말 대통령이 정말 오셔가지고 거기를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시그널을 주셔서 충북지사가 우리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 4개 시도지사를 초청을 해서 거기서 청남대를 우리 충청권의 영빈관으로 검토하자예요.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세종시장께서 외민 손님이 오실 때 마땅치 않다면 청남대를 영빈관으로 쓰십시오. 쓰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 뭐 세종만 아니라 우리 충청권에 있는 분들이, 귀한 분들이 오시면 영빈관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영빈관도 지금 한정적이긴 하지만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솔직히 처음 가봤습니다. 갈 일이 없었는데, 거기서 숙식이나 커피나 이런 건 안 팔지만 관람을 할 수 있는 입장료는 받는데, 그 입장료를 충북 도민들한테는 할인 혜택을 주고 있었나 봐요. 10%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할인 혜택을 주는데, 앞으로는 충청권이라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도민이라면 충북 도민과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저는 또 더 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대통령실이 온다면, 세종시의 대통령실이 온다면 그 대통령께서도 영빈관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
이제는 청남대 용도가 더 좀 활발히 이루어지겠다.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의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 수질 문제. 이제 청남대가 그런 식으로 그 숙식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상수도 원 보호 때문에 그렇거든요. 수질 보호 때문에. 근데 수질 보호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담보됐기 때문에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 환경부와 함께 우리 사계 시도지사가 규제 완화에 노력하자. 뭐 그런 정도 합의를 본 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그 유대회 관련이었습니다. 유대회 관련해서 이제 조직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직위원회가 이제 5월 달에 활동을 해야 되고, 지금 예정상으로는 3월 24일 날 조직위 발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규모는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사계 시도가 이제 인원을 추천을 해서 조직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공동위원장은 우리 사계 시도지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사무총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부위원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이라 그 조직위원회 전령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령을 할 수가 없으니 수석 부위원장을 두자. 그래서 공동위원장은 있지만 수석 부위원장이 그 내부적인 총괄이나 이런 거를 책임지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자. 상근 수석 부위원장을 두자. 라는 것에 어제 합의를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일을 하면 사무총장을 둬야 되는데 그 사무총장은 전국 공무원을 하자. 뭐 그런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어제 많이 논의했는데, 사무실은 조직이 사무실을 어딘가는 둬야 되는데 세종시에서는 사무실로 3군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인사영식처가 나가는 그 공간, 그리고 대통령 종합운동장이 있는 해피라운이라는 빌딩, 그래서 3군데를 우리는 신청을 했고, 오송에서는 충북에서는 오송역에 있는 뭐 신축 건물이 하나 있대.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거기를 조직위원회를 쓰자라고 제안이 됐습니다. 근데 제안이 됐는데 그건 이제 평가에 의해서 되긴 정해지면 되는 건데, 어제 시도지사들 논의는 사무실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이제 각자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신청을 한 게 세종하고 충북뿐이니 대전하고 충남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사무실 문제 가지고 뭐 크게 이견이 없고, 세종하고 충북하고 합의해서 그 사무실을 결정하면 어떠냐. 그렇게 하는데, 다만 어느 쪽에서 하든 간에 그 임대료가, 그 사무실 쓰면 임대료가 있습니다. 월 한 3천 내지 4천만 원 들더라고요. 4년 동안 27년까지 월 3,4천만 원 드는 임대료를 차라리 그 사무실이 있는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런 제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송에다 사무실 두려면 오송 사무실 임대료는 오송에서 충북에서 부담하고, 세종지에 두려면 세종에서 부담하라. 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운영비라는 게 공동 운영비가 있는데 그렇게 지출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논의가 오갔는데, 충북지사께서 그러면 제가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하겠습니다. 오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세종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사무실 부담할 테니 그럼 세종으로 주시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월 3, 4천만 원씩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우리가 충북과 세종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사계 시도가 공동으로 상생하는 모습에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사무실에 어디가 적진지는 좀 판단해 봐야 될 일인데, 오송하고 세종하고 또 이 사무실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객관적인 평가 단을 만들어서 평가해서 거기에 하면 뭐 따르겠다 이런 기분인데, 이제 그럴 적에 이제 임대료 문제가 이제 하나 변수로 나와서 그 임대료를 말하자면 충북지사께서는 우리가 그 사무실 좀 내가 부담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할 일인지, 그렇게 해서라도 세종시에서 사무실을 두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상생 차원에서 오송이 임대료를 부담한다니 거기에 사무실을 두도록 양보 아닌 양보, 양해를 서로 합의를 하는 게 옳은 건지를 좀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볼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